자,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연습했던 것이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갖다가 했었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는데 매출 전표 입력은 끝났고요. 지금 우리가 매입 전표 입력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매입 전표 입력을 하고 있는데 매입 전표 입력할 때 증빙 서류가 세금계산서이면은 보통 여기 과세라고 하는 51번을 갖다가 기록을 했었죠. 근데 지금 하나 더 새로 등장한 것이 매출에는 없었던 54번의 부가세 유형인 불공이라는 요 항목이 지금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대상은 반드시 매입 세금 계산서일 때만이에요. 계산서일 때 여기 코드 번호를 갖다가 51번인지 아니면 54번인지 얘를 갖다가 반드시 구분해서 입력을 하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 다음에 불공사항 6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불공사항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뭐라고 있었었죠? 아니 요거 그렇게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고 그 필요적 기재사항 즉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7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얘는 사실상 여러분이 세금계산서 구분할 때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이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항목인데 다음 중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거 찾으라는 게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사업 무관한 세금계산서 받으면은 여기 코드 번호 몇 번으로 입력하라고요? 54번으로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54번 불공이라는 뜻이라 했었죠? 불공의 뜻은 뭐야?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키워드로 제가 1000cc라고 기억하세요. 그랬었죠? 1000cc 정식 명칭은 뭐라 그랬어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 그랬어요.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형 승용차만. 알겠죠? 소형 승용차 중에서도 뭐 저도 그렇지만 차에 대해서 구분 잘 못하시는 분들 대부분일 텐데 SUV카 있죠. SUV 걔는 7인승 이하까지는 소형 승용차로 구분합니다. 그건 7인승 넘어가는 거는 승합차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뭐가 있다 그랬었죠? 접대비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코드 번호 몇 번으로 처리하세요? 54번. 다섯 번째는 면세 사업 관련해서 면세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병원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서 우리 물건을 사갖고 오면은 대부분 매입세, 부가세 대금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죠? 그때 불공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케이 토지 관련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걔네들을 불공 처리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죠? 다시 한번 넘어가긴 하겠지만 또 부가가치세 그 세법 이론 공부할 때 또 제가 자세히 한번 더 설명 또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자료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갖다가 구분을 못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한 것은 불공으로 자기 입력을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공이라는 뜻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라 했죠.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주겠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 가만히 보니까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게 낫겠다. 참 여러분 회계 1급까지만 하는 거니까 더 쓰면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자, 준비가 되셨으면 자, 오늘은 어떤 페이지를 할 거냐면 279페이지 보시게 되면 맨 밑에 54번 코드 번호가 불공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서 세금계산서라고 나와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거래를 입력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여기도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얘는 이론적으로 여기 매입매출전표 입력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해서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니까 잘 메모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해가 어떤 거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해를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 프로그램들 다 실행시키시고요. 코드 번호는 우리 5000번이었었죠. 5000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저기 280페이지에 9번 문제는 날짜가 8월 9일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날짜 8월 9일 입력하시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 영업부에서 업무용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업무용이라든지 영업용이라든지 얘네들 다 사용목적이라 그랬었죠. 문제는 유형자산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5인승 승용차, 경차 아니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1000cc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배기량 문제로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제가 특징적으로 1000cc라고 구분을 해드렸는데요. 얘는 아예 경차 아니라고 5인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장이 발생해서 대구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여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죠. 그럼 매입에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앞에 전까지는 저기 우리 51번 이렇게 처리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경차 아니라고 좀 얘기했었죠. 그럼 불공사항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파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불공사항에 해당되죠. 어디에 해당돼요? 1000cc에 해당되죠. 그래서 1000cc라고 얘기하면 경차 아닌 소형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차를 사용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모든 그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부가세 유형은 몇 번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54번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밑에 불공지 사유라고 해서 그 분홍색 바가 딱 나타났죠. 이따가 왜 불공인지 그거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F2키 누르면 나올 테니까 일단 품목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냥 차량 수리비 하면 되겠죠. 차량 수리비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11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라는 뜻이에요? 10만원이라는 뜻이죠. 1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지금 거래처는 대우 카센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F2 눌러서 대우 카센터 써주시면 되겠고요. 세금계산서 받았죠. 그럼 1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랬더니 불공지 사유 밑으로 쭉 내려갔죠. 거기서 F2키를 눌러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 불공지 사유 지금 11가지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6가지만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 중에서 얘는 뭐에 해당된다고요? 이건 알 수 있죠, 이제는? 3번 확인 누르시고요. 분계는 지금 수리비 11만원 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카드 결제했으니까 4번을 누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대신 뭘 바꿔줘야 돼요? 밑에 원재료가 아니라 뭐라고 바꿔주셔야겠습니까? 차량 유지비 500번, 800번. 800번 해주셔야겠죠? 차량 유지비 800번. 왜 800번이에요? 거기 회사 영업부라고 되어 있죠? 영업부는 그 본사 소속이에요. 그래서 800번으로 해준 겁니다. 되셨나요? 됐고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가 더 수정할 게 있어.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미지급금이 거래처가 대우카센터예요? 카드예요? 그럼 카드사로 바꿔줘야죠. 요거 잘 틀리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거래처는 반드시 어디여야 된다? 카드사여야 된다. 그래서 거기 신한카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카드 저기 번호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죠. 위에 있는 그 증빙서류의 거래처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불공사항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 1000cc에 관련된 사항이 거래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아, 이런 걸 갖다가 불공 처리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옵니까? 자, 근데 아, 괜찮아요. 아, 빨간 게 다음 줄로 내려가면 빨갛게 나타나요. 그죠? 자, 여기서 근데 하나 여러분이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앞에서 증빙서류를 공급가액하고 세액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했고 뭐 등등 해당되는 계정으로 공급가액하고 세액 따로따로 나타났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저기 하고 나서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두 개 다 합쳐져 있죠. 지금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매입세액 불공제한다는 뜻은 그 금액만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계정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 금액은 어디에? 원래 금액에 그냥 다 포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공처리를 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 있죠? 얘가 아예 안 나타나요. 두 개가 다 어디 그냥 하나로 접대비 여기 뭐죠?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에 다 포함돼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죠? 앞에서 우리 그 매입 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 입력하면 저기 부가세 대급금이 별도로 나타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불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한 가지로 포함돼서 이렇게 금액이 표시가 되니까 요런 불공은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구나. 한번 눈여겨 봐두시란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10일 거래 한번 해볼게요. 날짜가 8월 10일 거래고요. 자, 내용은요. 반포상사에서 동해 참치캔 선물 세트 15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래요.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 그랬죠. 얘는 매입인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니까 유형은 51번 아니면 또는 54번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구매한 선물 세트는 매출거래처 충무상사의 영업부장에 모침 회각기념으로 전달했다. 이거 접대비죠. 그럼 불공사항이 해당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부가세 유형은 뭘로 처리해야 돼요? 불공 54번으로 해야 되겠고, 그죠? 여기 그냥 선물 세트라고 쓰면 되겠죠? 품목은 선물 세트. 수량은 필요 없고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5만원. 거래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반포상사. 반포상사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불공지 사유 나왔죠? F2 눌러서 뭐에 해당됩니까? 얘는 4번 접대비. 자, 분기는 지금 현금으로 저기 했다 그랬죠? 현금 누르시고 밑에 원재료 아니죠? 계정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접대비인데 500번, 800번. 왜 800번이에요? 거기 영업부 그다음에 매출거래처라고 나와 있죠. 영업부나 매출거래처는 본사 소속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여기 800번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접대비로. 되셨나요? 그럼 얘는 두 번째 것도 해봤죠. 얘는 접대비 관련돼서 회사에서 실제로 이런 일 많이 벌어지겠죠. 그때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로서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8월 11일 거래 한번 볼게요. 8월 11일 하시고요. 대표이사 김회계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이라고 그랬죠. 회사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에요. 개인이죠. 그럼 사업과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김포에서 공기청정기를 현금으로 15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구입했대요.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은 지금 전자세금계산서가 왔다는 뜻이죠. 근데 얘는 지금 51번 아니면 54번이 되어야 되겠죠. 왜? 뭐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입. 그래서 51번인가 54번인가 생각해 봤더니 얘는 54번에 해당되죠. 거기 54번에 뭐에 해당돼요? 54번 내용 6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사업 무관이죠? 그럼 6가지 중에서 지금 3가지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공하면 되겠고요.
품목은 그냥 공기 청정기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금액은 150만 원이라고 했고요. 자, 거래처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김포. 세금계산서 받았죠? 그다음에 불공제 사유는요? 2번. 오케이. 분계는 현금으로 다 했다 그랬죠? 현금. 계정 바꿔줘야 되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지금 우리 회사는 법인이죠. 법인인데 지금 회사가 대표이사 대신에 돈을 지급했죠. 그죠? 이거는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 회사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대표이사가 돈 사용한 거예요. 그죠? 법인에서는 얘 돈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회사에서 회사 업무 보기 출장 가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출장비 지급한 적 있죠. 그때 계정 뭐라고 썼어요? 이거 대표이사한테 돈 받아야 돼요. 왜?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는데 왜 회사 법인이 돈을 결제를 해요? 그러면 된다? 개인 회사는 가능하지만 우리 법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법인은 법인 고유의 인격체예요. 법인이 돈을 대신 내줬으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장이라 할지라도 돈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뭐에 따라서 기록한다 그랬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한다 그랬었죠. 위에 사람이 왜 이렇게 처리했어 그래도 내 알 바 아니에요. 고치고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고치든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 계정 뭐라고 쓰라고요? 가지급금 쓰셔야 돼요. 회계 1급에서는 요 정도 것째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지급금을 쓰는 경우는 이렇게 지난번에 출장 갈 때 돈 주는 거나 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꼭 대표이사뿐만이 아니라 경영진 중에 뭐 상무, 전무 이런 사람 할 거 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돈 회사가 지급해 줬으면 그 돈 반드시 회수해야 됩니다. 그때 쓰는 계정이 뭐라고요? 가지급금. 그러면 거래처가 있어야겠죠? 가지급금 거래처 반드시 쓰라 그랬어요. 여기 누구라고 돼 있어요? 김에게 아니지. 가지급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고요? 김에게를 써줘야 된다고요.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급금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뭐 출장 갈 때 한 점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이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54번에 대한 불공사례 6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서 3가지를 연습해 봤죠. 이제 앞으로 또 나오는 문제에서 불공사례 여러가지 또 나올 테니까 나머지 사례도 한번 그때 연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문제를 보면 55번 우리 매출에서 16번은 수출이었었죠. 수출이 있다면 당연히 수입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수입할 때 받는 내용들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부가세 유형 번호는 55번인데요. 얘는 우리가 수입할 때 부가세 유형으로 선택하는 거랍니다. 수입할 때 증빙서류는 뭐냐면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전자자가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수입 세금 계산서라는 것이에요. 수입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을 하냐면 이 발행자는 세관에서 발행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발행한다고요? 세관. 자, 그러면 물건을 갖다가 재화를 갖다가 수입할 때 세관에서 주로 하는 일이라면 만약에 배를 통해서 한국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그 항만 근처에는 그 세관이 대부분 다 있겠죠. 공항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럼 이 세관에서는 하는 업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되면 그 물건들 컨테이너 배에서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역비가 발생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창고로 일단 운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반비도 발생해요. 그 다음에 창고에 이제 일정한 시간까지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거기다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관료도 발생해요. 창고비라고도 하고 보관료라고도 해요. 보관비라고 할까요? 보관비도 발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세관에 있는 많은 직원들의 손을 거치게 되겠죠. 어떤 행정수수료, 그죠? 그래서 통관비라는 것들이 발생을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등등. 그럼 이 비용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비용 발생한 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10만 원을 수입하는 업체에다가 저기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입 업체에 청구하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자, 수입 업체에 얼마를 청구해야 되겠어요? 수입 업체에 청구를 10만 원 해야 되겠죠. 10만 원을 청구해야 되겠는데 얘네들은 1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서 여기 세금 계산서를 사용한답니다. 그 세금 계산서가 수입 세금 계산서예요. 근데 세금 계산서에는 이렇게 공급 가액이 있고 그다음에 세액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 수입 세금 계산서를 청구하는 세관에서 공급 가액 세액란에다가 금액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얘네들이 지금 받아야 될 때는 얼마라고 했어요? 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세액란에다가 이렇게 10만 원을 써요. 얘가 바로 세관에서 받아야 될 그 수수료인 거예요. 수입업체한테. 그러면 세액에다가 10만 원을 이렇게 쓰려면 공급가액이 있어야겠죠. 공급가액은 여기에 그냥 10배를 그냥 맞춰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라고? 100만 원.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의미가 있는 숫자이겠어요? 의미가 없는 숫자겠어요? 돈 청구하는 금액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돈이 된단 말이죠. 뭘 청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요 수수료 세액 요걸 청구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만들어낸 가공의 숫자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숫자다? 가공의 금액이란 말이죠. 가공의 금액.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요거를 갖다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좀 특이하죠? 그래서 요 정도 내용만 여러분이 수입 세금 계산서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그래서 이 금액이 여기 수입하는 물건의 금액이 공급가액 100만 원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공급가액은 수입하는 물건의 공급가액은 어디서 표시되는데요? 그 수입 통관 서류 있죠? 수입하는 물건의 통관 서류들이 있어요. 거기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그대로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8월 12일 거래고요.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이란 말 나오고 있죠. 인천 세관도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얘가 바로 증빙서류예요. 그러면 부가세 유형은 몇 번을 입력하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증빙서류를 보고 입력하면 돼요. 55번 이렇게 입력하라는 소리예요. 자, 수입할 때 수입 품목은 뭐라 그랬어요? 원재료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수량 같은 건 필요 없고 공급가액 얼마래요? 500만원, 부가세 5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은 인천세관에서 있죠. 근데 이 또가 없으니까 등록하라고 나오네요. 또 저 따라해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녹화했는데도 실수하니까 따라 하시잖아. 자, 등록해 줘야 되겠죠? 자, 플러스하고 인천세관 엔터. 코드 번호는 2100번. 그다음에 수정 눌러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0983-02763. 다른 거 없죠? 그러면 등록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전자란에다가 세금계산서 전자자가 있어요? 없어요? 수입세금계산서라고 나와있지 전자자는 지금 없죠? 그냥 넘어가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근데 보통 세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겠죠. 공공기관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잠깐만 열하고 표시하세요. 문제에서 전자자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원래는 표시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세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세관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열하고 표시해 놓으세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가 현금으로 완납했다 그랬었죠? 현금이니까 1번.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원재료에 대해서 부가세 대급금, 여기 부가세 매입세로 나타나 있는 얘만 여기 나타나 있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공급가액은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전혀 안 나타나죠? 얘가 수입 세금계산서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청구하는 그 금액이 이렇게 청구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되시나요? 예. 자, 그 다음에 57번이라고 나와 있는 카드가 지금부터는 카드에 대한 거겠죠? 카드에 대한 것도 입력시 유의사항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 13일로 해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산에서 관리부서에 회식을 하고 음식 44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한 걸 보니 얘는 공급대가가 되겠죠. 법인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했대요.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매입했죠. 매입해서 카드와 관련된 거 몇 번이겠어요? 카과 면세 품목도 아니고 영세율도 아니죠. 그래서 57번 카과 선택하시고요. 품목은 그냥 회식이라고 쓰면 되겠죠. 관리부 회식이라면 얘는 계정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회식했대. 복리후생비인데 관리부라면 500번 되겠어요? 800번 되겠어요? 관리부 800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공급가란에다가 공급대가 입력하면 되죠. 44만원 입력하고 엔터 치면 40만원하고 4만원 나누어 줄 거고, 거래처는 증빙서류의 거래처는 아산.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라고 그랬었죠. 신한카드 해주시고요. 카드 결제 있죠. 4번 누르시고 미지급금 카드사 자로 등록돼 있고요. 여기 원재료로 돼 있는 걸 뭘 바꾼다? 복리 후생비로 바꾸고 코드 번호는 800번대로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전 회계 2급 배우시고 1급 과정 배우시고 거래는 계속 입력해 보니까 특징적이고 희한한 것들 나와요. 대부분 다 벌어질 만한 거 연습했던 것들 나와요. 특징적이고 특별하고 헷갈리는 건 틀리면 되잖아. 그죠? 모르겠다면. 근데 아는 것들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복리후생비, 접대비,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바드럼, 지급엄 몇 번 나왔어요? 이게 뭐 되게 어렵고 특이한 것들만 지금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죠? 세무 2급 배우고 세무 1급 배우면 물론 특별한 것들은 배우긴 하겠지만 기초적인 걸 틀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격시험 보실 때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는 카드로 결제한 게 있다면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 정도는 나와봐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61번을 보시게 되면 8월 14일 거래네요. 8월 14일 입력하고요. 생산부서에서 동그라미 쳐야 되죠. 비용 문제가 나온다면 얘는 500번대. 김포에서 공장 청소에 따른 지급수수료 33만원 자기합수표로 지급했다고 하면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그죠?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시하고 매입세 공제 가능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이 증빙서류죠.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러면 얘 돈 냈으니까 매입이죠. 매입에서 현금과 관련된 여기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는 몇 번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쵸. 이렇게 61번. 품목은 공장 청소죠. 청소 그냥 쓰면 되겠고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되겠죠. 33만원 입력하면 30만원하고 3만원 안 이어지고요.
거래처는 김포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기는 현금이라고 그랬죠? 현금 해주시고, 원재료 대신에 지급수수료란 말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지급수수료라는 말은 예전에 우리 국제회계 기준 도입하기 전에 주로 많이 사용하던 규정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지급수수료란 말 대신에 그냥 수수료 비용이라고 씁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자, 그래서 자, 언제 지급 수수료? 예, 지금 재무회계에서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회계 관련된 교재에 보시게 되면 지급, 임차료 이런 용어도 볼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임차료 이렇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지급 수수료나 지급 임차료나 이런 용어들이 규정들이 틀린 것이냐? 아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법인세법에서 또는 세무사들이 많이 지금 아직도 이런 규정들로 사용하고 있고요. 예전에 세팅된 그 회계 프로그램에는 많은 회사들에서도 아직 지급 수수료, 지급 임차료 이런 규정들을 사용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죠. 그대로 그 비용 규정들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수료라는 것은 수수료요. 이 수수료라는 이 용어들은 말이에요. 뭐에 대한 대가냐면 우리 용역에 대한 대가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부가세법에서는 재화, 용역 이런 말 많이 사용한다 그랬었죠. 이제 용역 얘기 나오면 여기 쇠파이프만 생각 안 하시죠? 사람의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용역에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걸로 서비스 그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항목들은 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용어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은행 가서 은행 업무 볼 때 거기서 수수료 달라 그러죠. 그때 비용 규정 뭐라고 써요? 수수료 비용 쓰죠.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옵니까? 예, 그래서 규정은 뭐라고 쓰면 되겠다? F2 눌러서 규정 수수료 비용 써야 되겠죠. 근데 500번이겠어요? 800번이겠어요? 500번 맞아요? 수수료 비용 쓰시고요. 그러면 거기 14번까지 여기 매입과 관련된 현금 영수증 처리까지 한번 쭉 다 입력해 보셨죠? 그럼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 지금 제가 주말에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거 하시기 전에 얘부터 복습 충분히 하시는 게 낫겠죠. 앞에 지금 어저께까지 해서 매출도 이것저것 다 입력을 해보셨다면 오늘 요거까지 복습이 끝나면 내일 주말이죠. 주말에는 이따가 다음 파트에 나가서 설명해 드릴 것들 그거 실기만 연습하세요. 이론은 하지 마시고요. 실기만 주구장창 연습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점수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이론은 어떻게 하고요? 이론은 아직 우리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원가계산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 아직 대지 마시고요. 지금은 실기만 충분히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이론은 그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281페이지서부터 282, 283 해가지고 285페이지까지 설명들이 쭉 나와 있죠. 거기 또 해설도 나와 있고 답안도 나와 있고 아주 친절하죠. 실무는 여기 지금 되게 좋아요. 여러분이 입력했던 자료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설명 먼저 문자보다는 아무래도 말이 귀에 더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 듣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하나씩 읽어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게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입력한 자료들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서류들이라고 했었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메인 매출전표를 잘 입력하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작성된 부가가치세 서류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지요? 예.